오케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지난번 한 얘기는 결국 백제가 일본의 세 군데, 동경, 오사카, 규슈 이런 세 군데에 다무리라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는. 근데 다무로라는 말하자면 요새 말로는 식민지 또는 뭐 고을, 프로빈스 영어로는 이런 정도의 이제 땅을 갖다가 차지하고 후왕을 보내면서 다스린 그런 걸 이제 밝혔는데 오늘은 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백제 서울이 어디 있었나 그거 이제 궁금해진 거죠. 그동안에 여러 학자들이 각가지 서를 갖다 다 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요새 현행 대세는 뭐냐면 대개 두 개의 학설로 지금 볼 수가 있어요. 한쪽은 이 위례성, 요게 이제 그 백제 이제 설이라고 삼국사기에 적혀 있는데 그것이 그 올림픽 공원 바로 옆에 있는 풍납토성이 바로 그거다. 그게 475년 백제가 이제 공주를 이제 옮겨날 때까지 그때까지 거기서 서울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게 이제 그 한 학설이에요. 또 한 학설은 그게 아니라 지금 그 하남시 충궁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고골이라는 우리말로는. 근데 거기에 있었다 하는 학설 하나 있고. 그 이제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둘 다 부분적으로 맞는다 하는 것이 이제 내 얘기예요. 그러니까 371년까지는 풍납토성에 되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471년서부터 475년까지 공주로 전도할 때까지는 이 한성이라도 그러는데 이제 이 하남시 충궁리라고도 하고 고골이라도 그러고 그런 데 있었다. 근데 그게 이제 두 학설이에요. 근데 내 주장은 그게 아니라 풍납토성이 371년까지는 있었고 그 다음에 375년까지는 하남시 고골이라는 곳에 충궁리라는 곳에 옮겨왔다. 그런 주장을 이제 펴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응? 화면이 바뀌어 있죠. 네,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인데 이게 말을 들어야 하는데 오케이. 그게 이제 그 우리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걸 갖다 이제 대개 이제 그 기록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훑어보고 그러고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겠나 그런 얘기를 갖다 한번 해보죠. 그래, 삼국사기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록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것도 이제 12세기나 돼서 이제 그걸 진 책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지었을 때에 그 근거로 된 근거가 뭐냐, 문헌이 뭐냐 하면은 뭐 기록이 있어야지 알죠. 이게 어떻든 간에 이제 그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건 이제 확실하고 우리가 이제 뭘 얘기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선 그것부터 훑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학설들이 뭘 근거로 해서 자기들 주장을 펴고 있나 그걸 살펴보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 주장이 뭔가 이걸 갖다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 삼국사기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뭐예요? 오케이. 그 삼국사기에 볼 것 같으면요, 그 온조 원년, 그러니까 서기전 18년이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삼국사기에만 있지 그런 기록이 다른 데 없으니까 이게 뭐 자세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저게 제시했으니까 뭐가 있었길래 이제 했겠고 그래서 그걸 갖고 우선은 이제 근거를 이렇게 삼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서 우선 그 첫째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을 쭉 볼 것 같으면은 우선 그 서기 전 18년 그러니까 위례성 그것도 한자로 적혀 있으니까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저도 한자로 적혀 있죠. 한자로 적혀 있는데
하남 강 남쪽에 있는 위례성에 그 도읍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근초고강 26년에 와서는 여기 지금 빠져 있는 저거 있지 않은데 사실은 그때 한산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산으로. 371년에. 근데 그 당시에 상어를 볼 것 같으면은 삼국사기에도 적혀 있지만 왜 옮겨갔냐? 근데 자세한 것은 없지만은 그 중에 한 이유로서 그 37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할 것 같으면은 그때의 고구려 고구공 왕하고 평양에서 싸워가선 대승을 했어요. 고구공이 화살을 맞아서 죽기까지 오고. 크게 이겼는데 사람이 여기 삼국사기에도 안 적혀 있고 내가 밝힌 사실인데 아니 문헌상보다 더 같은 고각 일본에서 나온 칼 요걸 기초로 해서 결국 주장하게 된 건데 그건 뭐냐면은 369년 이때 벌써 백제가 낙동강 유역의 7 가야 나라를 갖다가 죄다 차지했고 그러고선 남해안을 돌아서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4나라를 갖다가 정복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헌을 이게 일본 서기에 있는 기록인데 그건 자기가 했다고 해서는 외나라가 한 다음에 이걸 갖다 백제를 하셨더니 그게 사실 뒤집은 얘기고 알고 보니까 백제가 이걸 차지하고 결국은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이 조그만 나라들 가야 7나라들 그런 나라들마다 백제가 후왕 거길 다스릴 사람 이건 백제 말로는 확고라고 했던 것 같아.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 이것도 사실은 문제거리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우리 말은 있을 거고 이게 지명도 죄다 있는 거고 뭐 호칭도 다 있는 거고 그것은 한자를 빌어서 표기해야 할 텐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넓혀서 난 그대로 이두였다. 이두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한글이 없었을 때에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기록하는 표기법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두리뭉실하게. 근데 어떻게 이용해서 썼냐 하면 한자의 소리 이것도 뜻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갖다 이렇게 표기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때 어떻게 발음했냐고 했다면은 그때 당시 한자 발음에 비슷한 소리를 갖다 빌려서 근데 이 한자를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한자 소리에 중국에서 발음한 그 빌려서 했을 때 그거 비슷한 소리하고 맞춰서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간단히 컴퓨터로 동방 언어 찍어가지고 한자를 찍어놓을 것 같으면은 뭐 한나라 시대, 그다음에 이제 수나라 시대, 이런 당나라 시대 이때 발음에 쭉 나와요, 죄다. 여러 설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요새는 공부하기 훨씬 쉽죠. 여러분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이렇게 동방 언어 그러고선 한자 찍어 넣으면은 어느 지방에서 어떻게 발음했냐, 어느 시대에 이게 다 나와요. 이것도 물론 연구원 결과지만은 100%는 맞다고 했겠지만 그래도 되게 믿을만 하는 거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보니까 이게 되게 확고라고 발음했을 거라. 근데 확고가 뭐냐? 같은 아까 얘기한 게 일본에서 발굴된 칼에 새긴 글, 그걸 쭉 보니까 요게 바로 말하자면 옛날에 그 군현제도에 군을 갖다 다스리던 배설이 태수거든요. 태수 아니면은 백제 같으면 후왕을 이렇게 보내서 다스리는데 왕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 왕에 대응하는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후왕 또는 태수 고를 다스리는 우두머리 군수죠 말하자면 군수라도 어떻게 요새 같아서는. 그런데
그러한 그 확고가 이제 이러한 그 다무를 갖다가 정복한 나라에다가 세워가지고선 거기다가 이 후광을 보내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이름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그 가서 다스리는데 그걸 갖다가 칼에서 생긴 칼 보니까 거기에 이름들이 쭉 나와. 그것도 한 사람이 이렇게 임명되면 그대로 그 후손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로 옮겨가. 그게 그때의 백제의 제도예요. 그게 이제 그 칼글에 그 새긴 그 이름을 봐서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369년 내 그 다스린 그 나라들에게 죄다 이제 후광을 보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걸 왜 얘기를 하냐 했으면은 그런 식으로 그 그러니까 369년이에요. 근데 여기 기록해 볼건 371년에 고구려와 싸워가서 대승을 했다. 그래서 옮겼다.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벌써 이런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죄다 이거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세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볼 것 같으면은 침류왕 2년, 그러니까 서기 385년에 그 절을 갖다가 한산에 지었다. 불교가 384년에 오거든요. 마라난다라는 중이 저기 그 법성포 이걸 거쳐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와가지고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불교를 백제에 전달하고 그리고 우선 그 다음 해에 385년에 절을 지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그건 침략 때. 그 다음에 진사왕 7년 서기니까 391년이에요. 이따가 되면은 궁실을 고치고 연못을 파고 그 연못을 파면 흙이 나오잖아요. 흙으로 산을 짓고 거기다 꽃을 심고 또 짐승을 기르고 새를 길렀다. 요 기록, 요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록 갖다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비유왕 21년 서기 447년 되면은 벌써 그 만든 연못에서 밤새도록 불길이 치솟아 올라오지만 그것이 차 바퀴처럼 이렇게 이제 타다가 없어졌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제 그것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연못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다 적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개로왕 21년 475년이 되면은 이때면은 이번엔 장성이 쳐내려와요. 고구려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쑥밭이 되죠. 근데 이제 475년 그 쑥밭이 되기 직전에 사성에서 숭산까지 누구 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동안에 이제 장수왕이 쳐내려와서 이제 망할 때에 그때 이제 북성에서 싸우다가 남성으로 탈환하다가 그만 개로왕이 이제 붙들려서 아차성에서 자기 어머니, 자기 아들 셋이 목을 갖다가 잘려서 죽잖아요. 교수님 근데요. 네. 바퀴에서 불길이 나는 거, 못에서 불길이 났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 불이 났으니까 불길 나는 거죠. 연못에서 어떻게 불이 나요? 그러니까 연못에 나무가 있었으니까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힌트가 돼. 그 연못에 동그란 게 뭐가 거기서 나무가 있었길래 이렇게 동그란 뭐가 박혀서 했죠. 난 그렇게 이제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요것도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하자는데. 근데 대충 보면은 거기 지금 여기 그 지도 보면요. 대충 그걸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요게 지금 한강이거든요. 요게 한강. 이렇게. 여기 전에는 이게 큰 모래톱이 있었어요. 섬이. 그 앞에서 수영도 하고 혼상이 이제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났는데 그게 다 없어져서 여기서는 메워가지고선 그만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 숲이 돼버렸어요. 이런 식인데 그 전에는 있었고 그 미사리가 이제 여기 수영장이 그 여트장이 있는데 그 미사리거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근데 그 앞이 이런 식으로 뚜고 쌌다. 여기 사성이 여기 있고 구산 토성이라 현재 그런데 여기 토성이 있고 이 검단 이 숭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앞에까지 이렇게 뚜고 쌌다. 요게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궁실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선 궁실을 만들고 절을 세우고
거기다가 연못을 세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본 얘기가. 무슨 이제 질문인데 지금 풍납토성 그 자리잖아요. 풍납토성이 여기 있어요. 풍납토성 여기에 바로.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교수님이 표기한 저런 절이라든가 저 지명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현재? 아니 그러니까 이게 풍납토성이 요새 이제 말이고 요새 이제 말이고 요새 그 일대를 갖다가 풍남리라고 그래요. 풍남리 바람들이 그걸 갖다 그러다가 아파트 건설하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요 바로. 반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거기에요. 여기. 그리고 옆에 지금 지명으로 뭐 저희 검단산부터 해갖고 전부 다 이거는 옛날에 썼던 지명이 현재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성부석에서 나오는 저 검단산, 근데 그 검단산은 그대로 그때 마찬가지죠. 거기서 사찰이라든가 뭐 천왕사, 장산 뭐 그거는 그 기록에는 저 성부석에는 없어. 절만 지었다 이러지.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 현재에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몇 개가 혹시 되고 있죠? 그거는 모르죠. 지금 지명 자체가 그게 이제 절을 졌다 했지. 여기다 아까 적었지만 거긴 기록은 없어요. 무슨 절을 졌다. 절을 졌다 하기만 했지. 그럼 여기 숭산을 지금 검단산으로 보고 계시죠? 아니에요. 숭산은 또 이게 지금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 현재는 객산이라고 하는데 숭산이 손이로 이제 들 거 아니에요. 이게 손은 손님 아니에요. 그게 객으로 온 것 같아. 이도로 자꾸만 이제 옮기니까. 그래서 지금 혼들이 자꾸만 생겨요. 숭산, 손산. 그래서 이제 객산이 됐어 한산으로. 객산으로 보고 계시죠? 그런 게 된. 이제 대충 이제 위치가 이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머리에 두면서 그다음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그러면은 위례성이라는 말이 나왔고 한산이라는 말이 나왔고 한성이라는 말이 나왔고 사성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동안에 그 기록해 볼 것 같으면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뜻이 사실은 그 무슨 말을 우리 한자로 이렇게 옮겨 이두표기를 한 건가? 요게 내 나름대로 말하자면 그 연구하는 방법의 하나죠. 남은 이제 다른 사람은 이게 아무도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 이제 힌트를 받는 거죠 나는. 근데 보시다시피 위례성 이거는 이제 이북학차인데 유열이라는 분이 쓴 그 삼국시기에 이두에 관한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밝혀놓은 사실들이에요. 그걸 많이 이용했는데 칼걸 갖다 얘기할 때도. 근데 여기 보니까 위례성은 뭐냐? 우리 구루를 갖다 이렇게 표기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옛날 그 중고음 한나라 이후부터 당나라 전 고까지는 중고음이라고 해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이제 옛 고자. 이게 중고 시대 때 소리. 그래서 이제 중고음인데 중고음. 오케이. 그 보면은 저 위례성은 뭐냐? 중고음으로 요거 보세요. I, U, E, 레, 이. 위례. 요거 이제 중국식 그때 당시에 발음이라는 게 이의 레이.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가령 레이가 예에 대한 원 발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를 뭘 이해하냐 그러면 그 중에 요 모음 홀소리 에하고 이가 둘 있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하나를 골라. 그래서 그걸 이용해. 여기서는 이를 갖다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리만 이용해. 이해자는. 그게 리가 돼요. 그 다음에 우의 이렇게 되는 거는 그대로 우가 있잖아요. 그 두 번째. 우만 이용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이도학자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다. 그게 우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소리를 갖다 해서 우리를 갖다가 위례라고 이렇게 적은 거고 성은 또 고구려말, 백제말로 성을 갖다가 구루라고 그랬대요. 다른 지명을 갖다 이제 비교하고 해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거죠. 구루가 옛날 성에 대한 우리말이다. 그러니까 이 위례성이라는 것은 뜻은 뭐냐? 우리 구루다. 이렇게 돼요. 우리 구루. 그게 이제 위례성을 원 소리가 이제 우리 구루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제가 있었잖아요. 그 형은 이제 비루 아니에요. 비루는 그 다음에 어디였다고 그랬어요? 미추홀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 이제 도읍을 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상수사기에. 미추홀이 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두표기로 봐가선 요 한자에 대한 중고음 요걸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미에 수오 구엇 이렇게 돼요. 한자를 보면은 산소리가.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은 미에를 갖다 해서 미를 갖다 이렇게 잡아. 하나만 잡아가지고선. 그 다음에 수어에서 D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를 갖다 잡아서 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루는 마찬가지야. 그게 미도구루다. 그것도 미초라고 적었다. 또는 이 뒤에 있으니까 S를 갖다 하면 미소구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도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학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일본 말에는 메데타하면 경사스럽다. 터키 말도 마찬가지래요. 미도하면 경사스럽다 이런 뜻이 있대. 자세는 모르지만 그것도 이제 추측이죠, 그야. 근데 그거 이제 비슷하지 않을까? 미도. 그러면 미도 그렇다가 그 예전에 저거는 중국 발음을 중국에서는 저렇게 발음한 거예요.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미에 시오 구엇 이게 원래 이제 이 한자 발음이고 그 중에서 모음 하나만 뽑아서 이렇게 이제 이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자에서 따왔기 때문에 한자를 이용하는 거죠. 네. 한자에서 따온 게 아니고 한자로 표기를 했는 게 이두 글자라는 게 있어요. 그 이건 아닌데. 근데 이제 예전에 한자를 원래 중국 발음을 네. 그러니까 한자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제 말은 중국 발음을 한자로 표기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발음을 했냐는 거죠. 글쎄 그렇다고는 요 앞에 앞에가 이제 그런 이제 발음 요게 앞에 그 발음 중에서 이제 모음 하나만 따가줘선 미도구루 아니면 미소구루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 표기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성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발음은 그대로 되는데 이 성은 기라고도 돼요. 백제말로. 성을 기라고도 해. 구루라고도 그러고 기라고도 그러고. 왜냐하면 신라라다 시라기라고 그랬거든. 길 갖다 붙여 성을 갖다 기라고도 그래요. 그거에 대한 이제 예를 갖다가 여러 가지 이제 지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 결성하면은 거르기인데 그걸 갖다 이런 식으로 한자로 이렇게 표기해서 거르기. 그걸 갖다 이렇게 썼다. 또는, 니무수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로는 임재성을 이렇게 썼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걸 갖다가 요거 쓴 이유는 사기라고 보는 거는 여기 사기를 요렇게 해서 썼는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동경에서는 칼, 이게 471년에 맺는 칼인데 거기에 사귀라고 나와요. 사귀에 계로왕이 있었다. 나는 이제 이 사귀가 바로 이 사성이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죠. 그 관련 갖다 짚고 싶어서. 그 다음에는 한산으로 옮겼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산.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한산은 이제 옛날 그 중국어로 뭐냐? 이건 칸이에요. 이거 이제 발음 귀여거든. 칸. 그 이제 칸이든가 또는 한이든가 이게 중간쯤 되는 발음이에요, 이게. X자 뭐냐, 그런 게. 그래서 K, 어디 갔어? K 아니면 H. 그 중간쯤 발음이란 이제 K가 될 수도 있고, H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칸. 그게 이제 산을 갖다가 옛날에 부루라고도 그랬대. 부루. 백제 말이죠. 또는 고구려 말. 그러니까 이 한산이라는 것은 가나부르다. 근데 부루라는 말이 옛날엔 저 지명으로 많이 나와요. 현재 평양도 옛날에는 부루나를 갖다가 평양으로 썼다 이런 얘기예요. 이두표기로 해서. 원래가 부루나. 부루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이게 부루. 또는 벌판. 이런 뜻이 있대. 또는 산이라는 뜻도 있대. 그게 질문인데요. 그 브루나이라는 나라도 저기에 그건 상관없네. 나는 그건 모르네. 그건 엉뚱한 얘기고. 터키를 이야기하셨어. 아니 그건 상관없네. 몰라.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바라는 그래서 가나바라, 가나부루 이게 이제 고담이 재밌는 얘기에 가나부루 이게 하다 보니까 가바라가 됐다 이거예요. 가바라. 근데 가바라가 공주의 이름도 돼. 가바라 옛날 이름이. 그거는 중국에 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가바라. 또는 광개토왕비에도 가바라로 나와요. 공주가. 재밌죠? 현재 가바라. 사례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아이 글쎄 옛날 얘기. 근데 질문 나니까 받아야 안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겠어. 그래. 여기서 지금 가나바라, 가나부루 이게 이제 산이만 아니라 이 동네 이름도 이제 바라야. 근데 같이 산도 되니까 이동할 때 한산이 된 거지. 가령 부산하면 이게 산 얘기가 아니잖아요. 동네 이름이지. 가나바라. 그게 줄어서 가바라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가바라 공주도 또 가바라예요. 근데 일본의 진무천황이라고 천황이 있는데 그 이제 일본 서기에 그이가 주기한 곳도 가시하라야. 또 아까 얘기한 그 일본에서 발굴됐던 칼에 그 고학과는 양반이 그 칼을 갖다 만들었는데 그 조상 이름에 가사바라가 있었어. 그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게 임금이 살던 고장 동네 이게 가사바라, 가바라 이렇게 돼요. 보니까 그게 원래는 가사바라, 가나바라 한자로 옮겨서는 한산된 걸로 이렇게 나는 보는 거죠. 그 이게 주다 그 삼국 시기에 이돼가는 그 연구 그런 책에 나온 얘기,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거기 그때 빌려온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도 돼. 가바라는 말이 계속해서 살아남은 거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공주까지도 가바라고 불렀었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서울 하면은 뭐 수도라는 뜻으로도 쓰잖아요. 이 지명도 하지만은.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아까 그 다마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백제 사람이에요. 백제 말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뉴욕에 욕을 갖다가 가져온 사람이 욕을 붙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사하라, 가바라, 고대로 옮겨가 그 지명도. 일본석이 그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그건. 그래서 이제 일부러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걸 갖다 고마라다고 그랬어. 이건 어떻게 하냐? 중국의 역사책 북사라든가 양서에 고마라도 나와. 가바라 아니면 고마. 이것이 현재 부르고 있는 웅진이라고 그러죠? 그게 고마거든. 고마. 그걸 갖다가 토경계 웅이에요. 그러니까 고마보토도 마찬가지야. 그게 죄다 고마에서 나온 말이야. 고마라는 거 어디서 나왔냐? 큰 마을, 고마. 그게서 이제 그렇게 나왔대. 그 책에 이제 그 설명된 거는. 그 정도. 그 지명 변천을 볼 것 같으면 백제 시대 때는 한산으로 된 게 신라 시대 때는 한주. 고려 때는 광주가 다 현재 광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광에도 이제 비슷하게 한이려고 이게 요건데 내가 이게 적은 이유는 이 주자 봐. 이게 고을주거든. 이게 거꾸로 갈 것 같으면 고을이 그대로 산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아니고 어떠한 한 지역 이런 것을 이제 봐야 한다해서 그래야만 한다는 뜻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성은 뭐냐? 마찬가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발음을 갖다 소리를 갖다 이거해서 가나가 되고 구루는 성이고 그래서 가나구루 이것이 줄어들면 고골이 된다 이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남시에 고골이라는 동네가 있거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근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줄어드는 그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가는 단골이라는 말이 있죠. 단골이 뭐예요? 단골로 드나드는. 응? 단골로 드나드는. 그치, 단골이 뭐예요? 자주 가는. 단골이 어디예요? 자주 한 데가. 여기서는 요새는 단골이 아무데나 단골을 갔다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단골을 모셨던 사람. 아니요, 무당 그런 뜻이야. 무당. 단골이 더 어질할 것 같으면 하늘을 모시는 사람. 현재도 몽고에서는 댕그라는 말을 그대로 쓴대요. 그게 이제 단골이 되는 거죠. 그 내 얘기는 댕그라는 말이 줄어서 단골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나구루가 줄어서 고구려 될 수도 있겠다. 요걸 갖다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가나구루. 또는 옛날에 그 왕관, 이걸 고소가리라고 그랬거든. 고소가리. 그런데 그게 줄어들면은 고가리 돼요. 고가리 뭐예요? 중들이 쓰는 세목골 된 그 머리 쓰개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줄어들어, 요새. 그래가서 이제 그 예를 든 거는 가나구루가 줄어서 고구려 될 수 있었겠다, 그런 얘기죠.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 넣어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돈. 예? 돌고 돌아서 돈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옛날 말로는 다라. 아, 돈이요? 다라가 뭐냐면은 보석. 귀한 돌의 다라예요. 돌하고 관계가 있겠죠. 보석이 다라야. 다라가 이제 줄면은 달모하게서 다나. 그게 돈이 됐다. 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일본식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이제 가라라는 나라에서 쇠가 많이 일본으로 외나라로 수출되거든요. 그게 가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쇠가 이제 가나예요. 그게 이제 돈 부채가 돼가서 가네가 되고, 그게 돈이에요 또. 그런 식으로. 옛날엔 그렇게 되더라고, 주다 보니까. 이도로 쭉 따져보니까. 재밌는 얘기고 또. 그런 식으로 이도로 따지면은 지명도 이 한자에서부터 시작해서는 현재 우리가 쓰는 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굳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요건 이제 요 정도로 얘기해두고, 그럼 그 다음 얘기가 뭐냐? 그럼 이제 첫 번째 학설에 들어가요. 가나구루. 아니, 가나구루가 아니라 이 위례성, 우리구루. 그러니까 위례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영구라는 학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에 발굴해 보니까 풍납토성에서 아무튼 별별 유물들이 다 나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건 은부치래요. 이게 몸치료하는 은부치. 또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각가지 토기들이 나와요. 이런 토기들이. 그것도 이렇게 솥도 나와요. 청동 솥이. 발이 달리고 자루가 달리고. 이런 게 한 2개 나오는데 현재 한성 백제 박물관 가면 전시가 돼 있어요. 한 2달 동안 아직도 하니까 가보세요. 가서 봤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러한 기와장도 나오고, 숫기와가. 거기다가 이러한 여러 가지 거기 나오는데 이제 크기가 한 3.8km밖에 안 돼. 일부러 가서 이제 걸어봤다고. 한 20분에 한쪽은 다 가대. 1.5km밖에 안 돼, 결국. 손바닥만에 보니까 거기에 왕궁이 있었다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 유물로 봐서는 있을 법해요. 그것도 1세기, 서기 전 1세기부터 쭉 나오니까. 어제 그치 가서 이제 그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청동기에 이런 솥도 나오고. 그게 이제 있을 법해요. 근데 475년까지는 아니라는 게 이제 내 주장이고. 왜 그러냐? 그게 그 다음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옆에 올림픽, 거기서 지금 풍납토성 한 700m 동쪽으로 하면은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몽천토성이 나와요. 꿈말. 그 몽천토성도 별로 크지 않은데, 이제 크기 이제 여기다가 지금 크기가 이렇게 적어놨죠. 둘다가 이제 2285m 넓이 정도. 그 성벽이 있고, 거기 앞에는 해자가 있고,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물들이 또는 유물들이 나와요. 이런 고구려의 저것도 나오고.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여기서 요거. 원통, cylindrical 무슨 퍼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원통 모양으로 된 이런 토기가 나와. 풍납토성에도 나오고, 몽천토성에도 나오고. 근데 요게 일본에 건너가면은 커다란 고분이 한 300년 동안 이상 계속해서 이제 짓는데, 그 중간쯤에 이걸 갖다 100개씩 이상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세워요. 장식으로. 이게 제사용으로 쓰는 것 같아, 백제에서는. 왜 이걸 갖다 얘기하냐면은, 일본 왕실의
무덤이라 생각되는 그분들은 손을 못 대 요새. 그러나 바깥에 있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은 보호서다가 발굴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걸 봐가지고서 그 무덤이 언제까라는 걸 제가 짐작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나 일부러 이걸 갖다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도 발굴이 됐어요. 가봤죠, 나도 또. 근데 그건 이제 그렇고, 결국은 푸납토성보다는, 아니, 몽천토성보다는 푸납토성이 더 이제 왕성이 있을 수가 있다. 나도 이제 동의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475년까지가 아니고 371년에는 그 삼부사기에 있듯이 한산, 가나바라로 옮겨갔다 하는 것은 고고학적으로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는 것이 그 다음 얘기거리죠. 그래, 가나구루, 여기에 이제 근초왕 때 471년에 고구려군에게 대승을 하고선 여기서 지금 내가 빠뜨렸는데 하여튼 471년에 한산, 가나바라 이걸로 옮겨갔다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증명하자는 거죠. 어떻게 증명하냐? 거기 나오는 기록을 쭉 따져가. 이게 사성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사성? 그러니까 뱀사자에다가 성자 쓴 거, 그게 사기라고 난 이제 보는 거죠. 이대로 표기로 봐가지고서 사기. 그게 게로왕 이때에 만든 일본에서 발굴된 칼에 나와. 그 이름이. 그러니까 사기궁이라고 궁의 이름도 나오고. 근데 게로왕이 지었다는 사성이 어딨냐? 그것이 대개 이제 사성부터 객상까지 지었다는 건 기록은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박해옥이라는 분이 이제 또 추적하는 거죠. 그게 공중사전 또는 가서 이제 답사해가지고서는 밝혀내. 실제로 그게 어디냐 할 것 같으면 하남시 충분히 바로 아까 얘기한 구산토성이라든가 이런 객산 거기까지 쭉 있는 흔적을 갖다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확인되는 거죠. 확실히. 공중사진에도 나오고 실물도 조금 일부가 남아있대요. 그 사기, 뚝이 있다는 건 이제 확실히 됐어요. 삼국사기 기록대로. 근데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그걸 왜 적겠는가? 결국은 풍납토성은 상관없이 여기 충국리라고도 하고 고골이라고 하는데 이때 골짜기 그게 결국은 두 개 거의 산맥 비슷한 거에 쌓여 있는 분지 고골이라는 마을에 그러니까 큰 물이 나는 것 같다 막기 위해서 바다에 그러니까 한가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쓴 뚝이었을 텐데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왕성이 있길래 그것을 지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주장이죠. 요건 확실히 됐어요. 뚝터가 있다 하는 거는, 뚝을 갖다 지었다 하는 것은 삼국사기대로. 왜 지었냐? 게로왕이 짓긴 지었는데, 그때 진 이유는 이런 큰 불을 갖다 막기 위해서인데, 그 기록이 여기에 있는 칼글에 나오는데, 여기 게로왕이, 요게 이제 게로왕이거든요. 기로 대왕이 어디냐면 사기궁에 있었다. 여기 사기궁. 여기까지 나와. 471년에 쓴 칼에. 왕이 있고 왕궁 갖다 지키기 위해서 뚝을 쌌다 하면 뜻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꼭 가까이 있었다. 왕성이 있었다면, 왕궁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제 일부러 여기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왕궁터가 사실은 한정섭 장군이 1992년에 교산동에 이런 식으로 집터가 앉아 이 돌이 초석되는 이런 돌들이 많이 발굴이 돼요. 그게 이제 켜로 또 나와. 그 밑에도 또 이제 흙 갖다 다져가지고선
그 자갈 같은 건 다져가지고선 초소 같은 맺는 그런 흔적도 나오고, 그 왕궁터라고 이제 양반은 주장하는 거죠. 근데 나도 가봤지만 거기 현재는 넓은 터에다 그대로 건물지다 조선시대 때 그렇게만 적혀 있고 되는데 안타깝죠, 사실은 내 생각에는.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궁터도 있고, 요게 지금 여기서 지금 집들 좀 거긴 동쪽으로 그 산이 보이는 거죠. 객산. 전에는 숭산이라고 그랬던 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남쪽에 이제 절을 지었다 하는 건데, 절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이 천왕사라고 이제 기와짝에 천왕이라는 글씨가 나온 기와짝이 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천왕사라는 건 아는데, 이게 이제 백제 때 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그다음 이러한 심초속, 이것이 두 개가 나와요. 아래 위로. 요건 상단 위쪽에 있고, 요거는 하단 아래쪽에 있고. 그런데 이러한 심초속이 나오는 것은 거기에 목탑이 있었다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기둥을 세우거든요. 그게 기둥을 세우기 위한 초석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돌로 쌓을 때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옆에 이제 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으니까. 그래서 이건 목탑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니까, 또 이것이 상하로 겹으로 나와. 거기서 나온 기와장에 이제 천왕이라는 쓴 기와장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그때 이제 당시에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이것이 확인된 백제 기와, 도루, 초석 등이 이제 나오고, 거기 절터에서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때 쓴 쇠부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금 국립박물관에 안치돼 있죠. 하여튼 이때 백제시대 때 수막서 나온 여러 가지 발굴한 걸로 봐서 이것이 이제 백제시대 때 지은 절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지었을 탑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된 목탑이다. 근데 일본에 여러분 가보면 알겠지만은 옛날 절 같으면 돼 이런 것이 한 1500년이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안타까워, 이런 게 다 없어진 게. 현재는 없으니까 헛속고, 하여튼 아까 표시해둔 적 일부러 그걸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산성을 지었어요. 이 산성, 제사터가 이제 이 이성산성이라는 산에, 남한 산성인 서쪽에 있는 산성인데 이성산에 있는 산성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기초가 돌만 지금 남았지만은 12모 또는 8개 또는 9개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쌍으로 2개씩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집터가 규슈에 있는 담으로, 아까 얘기한 백제 고을 식민지라고 볼 수 있는 거기에 기쿠지 산이라는 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안에도 이게 팔각으로 된 기단이 있는 집터가 2개가 있어요. 또는 순천의 산성에도 역시 이러한 제사터가 있고. 근데 며칠 전에 이제 가서 이제 봤는데, 대구에도 검단 토성이라고 하는 토성이 있는데 가봤거든. 근데 검단이라는 말이 여기서 중요해요. 검단이라는 말이 이제 검은 터주 때가 올 때 검이나 마찬가지로 신을 뜻해요. 단은 신단, 그러니까 이게 제단. 그래서 이제 검을 모시는 제단, 그게 검단이거든. 근데 백제에는 이러한 검단이라는 산성이 뺑뺑 돌려서 이 충국리 이렇게 사방에 있고, 그게 대구에도 있고, 또는 저기 순천에도 있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보니까. 또는 규슈에도 거기에 이런 제사사가 있고. 요거는 이제 백제의 말하자면 문화, 역사를 갖다가 충현해주는 제사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일부러 이 남한산성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백제가 지은 산성이죠. 근데 남한산성도 있고 이성산도 있고 근데 이러한 그 충궁제라고 지금 하남시 고골 그 산이 세 개가 이렇게 말하자면 그 고을을 갖다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말하자면 그 숭배하는 그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였다 하는 얘기인데 그게 부여에도 그렇고 또는 일본 이 나라 지방에 있는 거 아스카라고 이제 백제에 이제 말하자면 고을에 지서가 있던 곳이라고 나는 보는 거죠. 그 아스카 여기에도 산 이름이 똑같이 이성이야. 그것도 놀라운 얘기예요. 규슈에도 마찬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건 확인을 못했어요. 그 담으로 있는 곳마다 백제의 이름이 그대로 산 이름이 그대로 옮겨가. 그건 산이라고 생각하는 산 이름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 보통은 요구에 살던 영국 사람들 심지어 가면은 뉴욕이라고 이러면 서로 이름이 그대로 옮겨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그 문화를 그대로 진용하는 거죠. 그래서 산 이름까지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아까 이제 가바라는 지명까지 옮겨가듯이 이렇게 그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런 걸 갖다 쭉 짜서 같으면 이것은 뭘 뜻하냐? 백제의 문화가 계속 사람 따라가서 옮겨가 전래되는 그런 증거에서 거꾸로 더 넘어가면은 바로 그게 어디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무덤터 요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올림픽 공원요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남쪽에 보면은 거기 무덤터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1900 몇 년에 지금 17년까지 는 애들도 큰 무덤이 201개나 있었대. 무슨 무덤이냐? 그렇다면 이런 식의 무덤. 피라미드형의. 석촌동이 그래서 저것 때문에 돌이 많아. 그렇다고. 그 돌을 갖다 뜯어. 석촌동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돌 갖다 막 뜯어가 그냥. 그게 언제 이것이 일어났냐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내가 생각에는 해방된 해서부터 6.25 전쟁 이때 좀 가난했어. 내 생각에는 그 무덤도 주사 도서처에 갔을 거예요. 저 직접 그 안에 있는 금동 문화 뭐가 있었다면 다 훔쳐갔을 거예요. 내 생각에. 그때 말하자면 백제의 황금 문화라는 건 죄다 없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290개가 전부 다 왕실 가족 무덤인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귀족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게 지금 하나 지금 복원돼 있어. 이거는 근처 왕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상당히 커. 그것은 그 안에 볼 것 같으면 동진 시대 때 도자기 파편이 나오더래. 다 도둑 맞은 다음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동진 시대면 저 상해 근처에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4세기 정도, 5세기. 그때 꽤 벌써 갔다가 이제 이게 4세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4세기에 힘센 이렇게 큰 무덤을 하려면은 이거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임금님의 무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나도 그걸 믿는데. 근데 요건 뭐냐? 요런 피라미드형의 이런 무덤들이 고구려 무덤터에 가면 수백 개가 아직도 남아있어. 그대로. 나도 가봤지만은. 그게 사실은 석천동에 옛날 같으면 이런 모습으로 됐을 거다 해서 이제 일부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진으로 넣는 거예요. 현재 남은 건 뭐냐? 이런 식으로 8개가 남아 있어요. 가봤지만은. 그 옆에 이제 이런 게 하나, 2개인가 남아 있고. 이런 비참한 상태예요, 지금. 그건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무덤도 처음에는 피라미드형으로 이런 식으로 썼다 하는 거죠. 그게 나중에는 중국의 남쪽과 문화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옆이 튼 그런 돌방이 가진 그런 무덤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령왕릉이에요, 왕릉처럼. 그게 또 일본은 그대로 유행한 거야. 백제가 살던 데는. 그걸 거꾸로 더보면 또 백제의 문화가 원료가 나오는 거고. 그게 안타까워요.
근데 이것도 이 성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여기 보다시피 이게 박효계라는 이 양반이 저기 찾아낸 건데 지금 그 고골이라는 동네에서 하남시 이런 무덤으로 가는 그 산길에 갈 것 같은 그 길목에 남해라는 동네가 있다. 남해는 왕성 밖이라는 뜻이래요. 또는 판문점 있잖아요. 판문점. 이게 넓은 일인데 넓은이라는 것은 성문이 있었다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왕성이 성이 있었다는 그 증거로 이제 이 박효라는 분은 이제 내세우더군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인용한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참고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남은 게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이제 알아낸 건데 내가 이제 그럼 아까 연못을 갖다 진사왕 때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진사왕이 뭐예요? 그 전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진사왕 때 이제 진사왕 아니라 그 비유왕 때 불길이 올라왔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불길이 둥근 같다는 난 그 섬이 있다는 거죠. 둥근 섬이 가운데. 그 나무가 있어가지고 탔다. 그 둥근 섬이 가운데 있고 연못이 보통 이 남대 그 지금 있는 부여 거기 국남리도 원래는 네모났었대요. 또 일본의 아스카에 있는 그 옛날 그 연못도 네모나고 가운데 섬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로 미루어 봐가지고선 이 고골에도 이제 그런 섬이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고구려도 그렇고 이제 백제도 그렇고 동산을 꾸미면 거기다 바위를 심어. 고구려에 이제 그 평양에 있는 백제 아니 고구려의 궁터에 갈 것 같으면은 거기에 아직도 바위로 꾸민 그 동산 그대로 남아 있어요. 바위요? 예. 연못도 아니다 바위로 꾸민다고요? 바위를 이렇게 꾸미는 거지. 록 가든 말하자면. 그게 전통이에요. 고구려에. 그 신라도 그거 봐보세요. 안압제 갈 것 같으면 그게 맨 그 바위 이렇게 심었잖아. 그게 이제 백제가 이제 전통으로 이어받은 거고, 내 생각에는. 그 백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근데 그게 차관에 가서 또 뒤졌거든, 내가. 그러니까 그 남한산 그 줄기에 산에 이런 그 바위가, 이런 큰 바위, 작은 바위, 그 옆에 이런 바위, 세 덩어리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 조그만 야산 같은 데다가. 그리고 앞에는 보니까 지적도 찾아가 봤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적도 보니까 그게 논야지다. 논은 연못을 갖다 그걸 했을 거라고 난 이제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기록대로 궁의 남쪽에 연못을 판 증거다. 그 기록대로 왕궁이 있고 절이 있고 연못이 있고 그 꽃같이 부여에도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일본의 다무로 아스카 여기서 나라지방에서 옛날 그 왕궁에 보면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거꾸로 더듬을 것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배치된 도성이라는 것은 지금 그 충국리 또는 고구려는 이것이야말로 475년까지 그러니까 기록대로 볼건 371년서부터 475년까지 거기가 바로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서울, 첫 번째는 우리구르라고 했던 풍납도성이고 그때 그 다음에는 이거는 그 아스카나 부여나 똑같은 식으로 이 도성이 꾸며졌다 하는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록과 또는 발굴된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증거 이걸 미루어 봐서 결국은 그 건국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그때부터 371년까지는 아마도 풍납토성이 그 우리구르였고, 그리고 가나구르는 결국은 지금 그 하남시 고골이라는 가나구르에 그 백제 서울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나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죠. 안타깝게도
아직도 완전히 발굴 안 됐지만은 어느 정도 거기 꾸민 동산도 있고 또는 지적상으로 이제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못이 있었던 증거라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굴만 하면은 그럼 상수사기에 있는 기록대로 궁이 있고 절이 있고 이런 연못이 있고 여러 가지 지혜서 서로 둘러싸여 있고 이 때문에 바로 이제 고골이 가나구르였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는 보는 거죠.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것 같다 가지고서 요 다음에는 아마도 9월 둘째 주 토요일 날 그때까지는 그다음 제목은 일본의 개국 왕 오진 천황이라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사실은 이 백제 가바라 현재 공주라고 하는데 웅진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화군 노릇하던 후왕이었다 한 제목으로서 여러분을 다시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